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입니다. 현재 큰 조정을 받아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전기 자동차 종목들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펙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깊게가 아닌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펙주 8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스펙주란 무엇인가? 스펙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란 뭐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건데 회사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다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한 개가 이제 상장을 해요. 스펙주로 상장을 해가지고 이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되는 거죠. 스펙주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 8가지의 스펙주를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게가 아닌 수박 겉핥기식으로 빨리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면 제가 향후에 좀 더 깊게 알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셀 플리트입니다. 엑셀 플리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냐? 상업용 트럭을 전기차로 변환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하일리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하일리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일리온은 클래스 8이라고 하면 엑셀 플리트는 클래스 2에서 6의 트럭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7에서 8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상장 전임에도 이미 상용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4,284대를 판매를 했고 내년에는 9,234대를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미 뭐 니콜라나 하일리온 같은 스펙 상장한 회사들보다 이미 많이 판매를 했다는 점, 그 점을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셀 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PIC 이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가 PIC인데 상장을 했을 경우에 티커는 SL입니다. SL로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주당 16불이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거래량의 유동성이 상당해졌어요. 거래량 유동성이 상당해졌고 보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합병하면 분명히 떨어져요. 합병하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주당 16불이면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낮은 가격은 아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관이 소유한 지분 비율이 48.88%고 기관이 보유한 이제 플로트 비율도 48.88%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는 63개 기관에서 이 스펙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L 플릿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입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미 알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이냐?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랑 우리 빌 게이츠 큰형님께서 투자한 기업이에요. 버터플라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면 버터플라이는 휴대가 가능한 초음파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초음파 기기예요. 진짜 대단한 게 이 초음파 기기를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 초음파로 측정한 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의 대표인 조나단 로스버그가 소비자들이 항상 집에 체온계를 사놓는데 그것처럼 흔히 보급할 수 있는 장비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초음파 기기는 심장을 스캔할 수 있고 그리고 태아 및 산모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골격 검사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총 13개 달하는 진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사용 방법은 아이폰에다 꽂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이 가격이 중요해, 가격이. 약 2,000불.
$2,000 수준이에요. $2,000. 버터플라이 대표인 조나단 로스버그는 DNA 시퀀싱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랑 빌 게이츠 큰형님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향후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다. 지금은 이제 티커가 LGVW. 이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한다고 해요. 이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하고 한 주당 16.75불입니다. 16.75불이고 그리고 어제 6.21%가 올랐습니다. 프리장에서도 지금 올랐네요. 프리장에서도 올랐고 여기 보면 뭐 거래량을 보면 처음에 거래량이 뻥튀기 됐다가 계속 쭉 하락했어요. 쭉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약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한 순간부터는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해서 이제 합병 전날에 팔아 제낀 다음에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면 합병을 하는 순간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합병 전날에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최고고.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합병 전날이 아니라 합병 일주일 전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옆에 보시면 기간 소유 지분 비율은 52.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보유한 플로트 비율도 52.5%. 이거는 이제 총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가 50이라는 거죠. 이제 상업용 트럭을 전기차로 변환하는 엑셀 플립 같은 경우보다 기관 수가 좀 더 적습니다. 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도 되게 유명하죠. 얼라이벌. 이 회사는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에요. 내년 1분기 내에 인수합병이 들어간다고 해요. 1.2 빌리언 수준의 전기차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된 상태예요. 거기에 주 고객은 이제 USP. 이 USP가 2만 대를 수주 예정이라고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메가 팩토리처럼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팩토리로 이제 비용 절감이랑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현기차가 이 회사에다가 1억 유로를 투자한 기업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넘어가면 티커 같은 경우는 CIIC고 이 회사랑 뭐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주당 36.23불. 어제 같은 경우는 34% 올랐습니다. 지금 뭐 프리장에선 떨어졌는데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어요. 이 회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뭐 거래량을 보시면 갑자기 훅 올라갔어요. 훅 올랐어. 훅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훅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또 훅 올라갔어. 이것만 봤을 때 변동성이 미쳤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된 순간 그냥 뭐 나락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기간 소유 지분 비율 66.21%고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는 51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이제 AV 포인트고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정말로. 오피스 365.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소랑 AV 포인트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마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데이터 운영 관리를 AV 포인트한테 계속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AV 포인트 때문에 마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AV 포인트의 기술력은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운영 관리를 20년 동안 개발을 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언제 합병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합병한다는 소식만 나왔고, 그리고 이 AV 포인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향후 내년에는 뭐 3배씩 오를 거다. 3배씩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스펙주다. 20년 동안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소와의 관계도 계속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될 테고 그런 것만 봤을 때는 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티커는 APST입니다. 이 회사랑 인수합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주당 가격은 14.62불이고 3.69% 오른 상태입니다. 조금 올랐다가 그냥 쭉 내렸어요. 쭉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는데 어제 살짝 오르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뭐 거래량을 봤을 땐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상태다. 관심 좀 가져줘라.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사람들은 전부 다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긴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게 오를진 안 오를진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은 75.04%입니다. 전에 봤던 스펙추들보다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는 66. 이거는 뭐 그냥 기관이 다 매수하고 있다.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회사의 이름은 누부예요. 누부. 중국의 전기 충전소이고 이 회사는 VTG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에 남는 전력을 공유하는 기술이에요. 그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력이 필요한 다른 전기차 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할 수 있게 서로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누부 같은 경우는 이제 V2G라는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 충전소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거 그냥 제공만 해줄 거야? 돈은 어떻게 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소프트에서 이제 서로 간에 거래를 할 때 이 소프트웨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이 회사가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회사를 깊게 보진 않아가지고 V2G 기술로 돈을 어떻게 벌겠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티커 같은 경우는 MBAC입니다. 이 회사랑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주당 주가는 16.19불입니다. 어제 4.86% 올랐고요. 프리장에서도 1.48% 올랐네요. 거래량을 보시면 갑자기 훅 올랐어요. 갑자기 그냥 뭐 11불에서 23불 거의 근접하게 올랐다가 갑자기 또 훅 내렸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미친 변동성이다. 이 주식을 들어간 사람들은 강심장이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라면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이제 기관 소유 지분 비율은 55.38%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는 21입니다. 상당히 기관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 스펙주에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름이 카누예요. 카누. 이 회사는 이 전기차 플랫폼 스케이트보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스케이트보드라는 거는 이런 걸 말을 해요.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떤 자동차로든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 껍데기만 씌워가지고 판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회사이고, 현대자동차가 또 나와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한 회사예요.
현대자동차가 니콜라의 제안을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펙주인 카누한테 제안을 했어요. 같이 협약을 하자고. 현대차가 선택한 회사이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협약을 한 이유가 이 회사가 혁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펙주 카누가 이런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티커 같은 경우는 HCAC입니다. HCAC고 이 회사랑 뭐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인수합병 예정은 12월 21일 날에 합병에 대해 투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합병을 하겠네요. 지금 한 주당 18.2불이고 어제 35%가 올랐어요. 와 씨. 어제 35%가 올라왔고 거래량을 보자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확 올랐네 어제. 어제 확 올랐어 그냥. 이미 때는 놓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소유 지분 비율은 53%입니다. 53%. 그리고 기관이 주식을 보유한 기관 수가 74예요. 제일 높아요. 다른 스펙주들에 비해서 기관이 들어간 수가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라이언 일렉트로닉이라고 캐나다에 회사가 위치되어 있으며 얘는 스쿨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좀 특이한 게 중국에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300대 이상의 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차량을 제작해서 팔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국에 있는 생산 설비가 1년에 2,500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놀랍죠. 이제 미국에도 공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스쿨버스뿐만 아니라 클래스 6에서 8의 차량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아까 전에 누브의 이제 V2G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합병한다는 공식 발표가 났는데 언제 합병한다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티커는 NGA이고요. 이 회사랑 인수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한 주에 16.1불이고요. 어제 12.98% 올랐습니다. 풀이장에서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갑자기 올랐다가 훅 내려갔다 또 훅 올라갔어요.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지만 이것도 좀 위험하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야수의 신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정보가 많이 없고 그리고 기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고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목은 프로테라입니다. 프로테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버스의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고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뭐 회사의 뭐 자금력도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QELL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테라가 도대체 누구랑 합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1순위로 합병할 회사가 QELL이지 않나 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뭐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뭐 누구랑 합병을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QELL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앞에서 봤던 스펙주들보다 이 프로테라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프로테라가 도대체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랑 합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가겠지만 무조건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렇게 총 8가지의 스펙주들을 알아봤습니다. 스펙주 거래량을 보면 유동성이 미쳤습니다. 스펙주를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데요. 위험한 대신 스펙주를 잘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스펙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스펙주는 물리면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하실 때는 저가 매수를 지향하시고 합병이 이루어지는 전날에
다 팔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펙주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스펙주들의 공통점은 합병이 이루어지면 엄청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날에 꼭 팔고 나오시고,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주식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라는 회사가 있다면 합병 전에 팔고 나왔다가 합병 이후에 잘 보시고 바닥이 어느 쯤 갈 건지 계속 지켜보다가 바닥이다 싶을 때 다시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달러를 싹쓸이하는 그날까지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캡틴 미어캣이었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